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읽어준 여자 허젤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 중에서요. 인간의 무늬를 대면하라 라는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키스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스하는 여인의 표정을 주의 깊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극 중에 어떤 여인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키스를 하는 장면들이 덜어 나오지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키스를 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감독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눈을 뜨고 키스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군요.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이 키스를 할 때는 눈을 감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하는 키스가 더 진실해 보입니까? 눈을 감고 하는 키스가 더 진실해 보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눈 감고 하는 키스가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느껴지죠. 더 황홀해 보이죠. 진실하게 사랑하는 여인은 키스를 할 때 왜 눈을 질끈 감을까요? 그것은 상대를 보지 않음으로써 서로 하나라는 마음을 느끼고 전달하려는 뜻이 아닐까요? 일체감을 만들거나 확인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여인은 왜 키스를 할 때 눈을 뜰까요? 그것은 당신과 나는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아닙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아닐까요? 본다는 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기도 하죠. 보는 일은 구분하고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키스할 때 눈을 뜬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키스할 때 여자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구분을 제거하여 일체감을 확보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이념을 따른다랄지 신념을 지킨다랄지 하는 것은 기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기준을 강하게 가지면서 구분을 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도착은 어제 했다는 것만큼 불가능하지요. 그럼 구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한 다음에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선택하지 않은 쪽을 배제하지요. 또 배제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배제된 대상을 억압합니다. 이념이나 신념 혹은 가치관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폭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이유예요. 어떤 특정한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문적 통찰을 시도한다? 불가능합니다. 구분해서 하는 저급한 판단을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지요. 정치적 판단과 결별한 인문적 통찰은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인간의 동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있는 조건에 맞추어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세계의 움직임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효용성이나 성취가 획득될 수 있지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습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더지 잡기를 잘합니다. 진짜 기어다니는 두더지를 잘 잡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대개 초등학교 근처 문방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지요. 두더지가 한 마리씩 머리를 내밀면 망치로 두들기는 게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더지가 머리를 내미는 판을 정면에 놓고 한 발짝 뒤로 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언가 하면 눈을 뜨는 기술입니다. 눈을 가늘게 실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 눈처럼 말이죠. 완전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 보는 듯 안 보는 듯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보는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으면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됩니다. 보지 않고 감각할 때 몸은 드디어 인간에서 동물로 전환되지요. 이성의 주눅들어 숨죽이고 있던 본능이 살아납니다. 본능적인 감각에만 의존하여 동물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더듬이가 고도로 예민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지요. 근데 이때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가 궁금해서 눈을 크게 뜨고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하면 자기의 성취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게임 오버. 이쪽에서 튀는 두더지를 보는 순간 저쪽에서 튀는 두더지는 못 보게 됩니다. 하나만 잡고 다른 것을 놓치는 거지요. 보는 기능으로 인하여 이것과 저것이 자신에게 구분되어 다가온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순간 세계는 자기한테 반쪽밖에 안 열립니다. 나머지 반쪽은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배제되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 반쪽의 세계만 가지고 만족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를 않아요. 반쪽의 세계를 가진 다음에는 다른 반쪽을 비난하고 억압하지요. 나머지 반쪽을 자기와 다른 것 혹은 자기가 의존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되거나 비진리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심지어는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의 불행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혼란도 커집니다. 우리가 인문적 통찰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지점은 어디냐? 행복입니다.
갈등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해줍니다. 더욱 아량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해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해줍니다.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넘치게 해줍니다. 이념과 가치관과 신념의 체계를 벗어 던지고 인문적 통찰의 길로 진입하는 순간 오로지 자신만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순수한 자기 욕망이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 지식을 듣고 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의지, 생명력, 동력, 충동입니다. 두 번째 인문의 숲으로 들어가며 제가 던진 질문에 여러분은 매우 불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저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유연해졌습니까? 왜 유연해지지 못합니까? 지식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관념으로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생명력, 욕망, 충동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충동이 여러분을 인문적 통찰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문적 통찰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인간이 그리는 결,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맨 얼굴로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려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할 때 제기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유연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눈매가 더 그윽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생기발랄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상력과 창의성도 더불어 늘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지식과 이념과 신념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짓눌려 있던 자기의 욕망을 정면으로 이끌어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르는 곳까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